안녕하십니까. 조금 컴퓨터의 작동상 고장으로 잘못되어져서 다시 재생을 했습니다. 카 SS 메토드 방법. 도대체 무엇인가? 독일 비디오에는 30개의 비디오 필름 속에 기본적인 이론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근데 한국 비디오에는 그렇게 하게 되면 상당히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처음부터 대략 이런 것이 어떤 것인가, 킴 SS가 어떤 것인가 대략 좀 앞당겨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론을 갖다가 나중에 설명해 주려고 합니다. 독일 사람들의 성격과 한국 사람들의 성격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좀 우둔합니다. 기초와 기반을 상당히 중요시합니다. 그 다음에 현상을 다룹니다. 일례로 일을 할 때, 고속도로를 할 때 100m 보수공사를 하는데 독일 사람들 거의 1년 가까이 걸립니다. 아니, 이렇게 오래 걸리나? 1km 한다면 1년이나 2, 3년 걸립니다. 고속도로가 그렇게 느리고 왜 돈이 없어서 그런가? 이 사람들은 일하는 것이 진정하게 기초를 다집니다. 기초를 다져놓고 기초가 또 단단해질 때까지 시간을 갖고 자연적으로 단단해지고 나면 또 그 위에 얹고, 독일에는 도로 포장이 한 번 하면은 20, 30년 그때 고장이 나질 않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아니 세계에서 자동차 고속도로 포장이 제일 잘 되어진 나라가 독일이라고 합니다. 도면의 안전성과 한번 고속도로가 완성이 되면은 도무지 고장나지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성격 때문에 KSS 방법을 설명하는데 독일 사람들에게는 한 30개의 이론 설명이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빨리빨리 하고 싶어서 그렇게 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앞쪽에 조금 현상을 좀 다뤄놓고 중간에 이론을 섞고 좀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자, 아주 간단합니다. 이런 기둥을 땅에다가 박았다고 합시다. 이렇게 딱 박아놓으면은 이게 단단하게 박혀서 똑바로 서 있는지 똑바로 서 있지 않는지 우리가 기계로 가서 이걸 다 측정해 볼 수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손으로 흔들어 보는 겁니다. 12시 방향, 3시 방향, 9시 방향, 6시 방향, 네 방향으로 당겨지는 힘이 다 대칭이 된다고 할 때는 이거는 단단히 배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12시 방향으로 당기는데 이것이 허물허물하다면은 12시 방향이 약하니까는 12시 방향 쪽에 예를 들면 구멍판 데다가 더 돌을 넣는다든지 세멘트를 한다든지 그래서 이쪽을 또 강화시켜야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방향, 네 쪽 방향이 다 대칭으로 튼튼할 때 이거는 단단히 서 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해서 약할 때는 이 바닥에 기소가 단단하지 못하든지 이 재료가 12시 방향으로 약하든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 몸이 어떤 방향으로 힘이 약한가, 어떤 방향으로 근육이 작용하는 시간이 느리고 힘이 약하고 이런 걸 손으로 테스트해 보는 방법입니다. 뼈가 고장난 건 엑스레이로 나타나지만 어느 근육이 힘이 약하고 어느 근육이 작동하는 시간이 천천히 되는지, 딴 거는 딱 되는데 딴 거는 천천히 되고, 이런 거는 지금까지 현재 기존되어진 의료기구로서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손을 쓰는 건데 이 손의 감각이 정말로 섬세한데 인간의 손의 이 섬세함을 우리 인간들은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잠깐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불을 끄면 더 잘 보이죠. 자, 여기를 보십시오. 벽에 이런 파이프를 고정시켰습니다. 이게 튼튼히 고정되어져 있는지 12시 방향에서 눌려보고 6시 방향에 눌려볼 때 서로 대칭되는 힘이 있다면 이 힘과 이 힘은 상당히 단단하게 고정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3시 방향으로 눌러보고 9시 방향으로 눌려서 딱 고정되어 있고 이 힘이 시계 모든 방향에서 대칭으로 힘이 작용한다면 이거는 똑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람 발도 땅을 디디고 서 있을 때 이 4가지 기본적 힘에 의해서 발이 튼튼하게 서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손으로 측정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게 벽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회전을 시켜보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회전시켜보고 왼쪽으로 시전시켜보고 회전할 때 이 힘도 대칭으로서 똑같이 힘이 센지 오른쪽 회전은 센데 왼쪽 회전은 약하다. 그럴 때면 이게 고장난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전해 볼 때의 힘 그리고 이렇게 F쪽에서 늘어봤을 때 고정된 힘 이런 기본적 테스트 방법에 의해서 이 물체가 벽에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이건 벽에 고정을 시켰는데 사람이 땅 위에 서 있을 때 똑같은 형태인 것입니다. 사람이 땅 위에 서 있을 때 앞, 뒤, 좌우로 힘이 튼튼하면 똑바로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회전시켜 봐서 오른쪽 왼쪽 회전할 때 힘이 똑같은지 서 있어 가지고 손을 오른쪽 왼쪽 회전해 볼 때 어떻게 힘이 똑같은지 우리 건강하게 서 있는 것은 아니 튼튼하게 서 있는 것은 항상 힘이 대칭 상태입니다. 정원에 깃대를 꽂기 위해서 기다란 철봉을 세워놓습니다. 그것도 시계 방향 모든 방향에서 힘이 셀 때 바람이 들어와도 깃발을 잡아주고 있는 그 쇠 파이프는 튼튼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또 회전도 시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한 거는 밀고 당기는 힘, 회전하는 힘에서 이 1번과 2번이 가장 기본적인 강한 상태를 측정해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벽에 안테나 같은 것을 고정시켰습니다. C에서 이쪽 방향으로 3시 방향으로 눌러봤더니 약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약한 것인지 B가 약한 건지 A가 약한 건지 우리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 눌러보니까는 3시 방향으로 누르니까는 휘청하고 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이렇게 누워있을 때 이렇게 밀어보고 이렇게 밀어보고 이렇게 밀어보고 이렇게 밀어보고 시계 방향으로 다 했는데 이거는 이렇게 하니까 이게 쑥 펴졌습니다. 그러면은 요 자체가 약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B에 여기가 약해도 그런 현상이 날 수 있고 A에 여기가 약해도 그런 현상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B에서 다시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B에서 이렇게 그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A와 B는 튼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C를 해봤더니 C에만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요 C, 요 파티에 3시 방향으로 넣을 때 약하다는 걸 알게 되어 있습니다.
아, 이거는 A, B는 튼튼한데 C가 약하다. 이렇게 누르면서 찾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은 이게 발목의 뼈라고 가정하면은 발목에서 발가락까지 가는 중에 3시 방향의 힘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게 발목의 뼈고, 이것이 무릎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무릎은 4군데에서 했을 때 다 튼튼하다. 아, 발목의 뼈는 3시 방향으로 했을 때 약하다. 그러면 발목의 고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다 튼튼한데 또 밀려나갑니다. A에서 눌러보니까는 쫙 밀려나갑니다. 이때는 무릎이나 그렇지 않으면 고관절이 A 방향이 3시로 누를 때 약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분 체크를 통해 가지고 요 힘은 발목에서부터 발가락까지의 약한 힘인지, 무릎에서 발목까지의 힘이 고장난 건지, 고관절에서 무릎까지 힘이 고장난 건지, 이렇게 단계적으로 테스트 방법에 의해서 찾아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은 이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자, 요걸 무릎으로 상상해 본 겁니다. 기계 조립입니다. O, B, U, N. 조금 더 크게 할까요? 조금 작아야 되겠구만. 컴퓨터가 제가 조금해서. 자, 보십시다. 이런 구조물이 기계 물체가 서 있습니다. A, U, I, N. 이 힘은 서로 대칭이 됩니다. 그래서 똑바로 서 있습니다. O, B는 위에 있는 거고 UN은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용수철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C, D. C는 밑에 UN에 고정되어 있습니다. C의 힘과 D의 힘이 똑같습니다. 그럴 때는 O, B가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A와 B도 대칭으로 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몸체가 똑바로 이렇게 중심을 잡고 서 있고, 이 중간에 있는 걸 연골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연골의 이 안쪽 바깥쪽에도 이 간격을 똑바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연골이 걸어갈 때 이렇게 움직입니다. 항상 이 간격을 유지시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구조물입니다. C, D가 대칭의 힘을 가지고 있고, A와 B가 대칭의 힘을 가지고 있고, A와 C가 또 대칭의 힘을 가지고 있고, D와 B가 대칭의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위에 것과 아래 것이 똑바로 대칭을 이루고 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량은 땅바닥에 이렇게 받침대처럼 안정하게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사람의 무릎의 상태를 갖다가 이렇게 기계적인 모습으로서 설명하기 쉽게 그려놨습니다. 자, 이건 이렇게 됐습니다. 이 B의 용수철이 고장이 난 겁니다. 약해졌습니다. 입실론 YB가 약해져 가지고 YD는 세게 작용해서
이것이 이렇게 펴집니다. 그러면 F의 간격이 좁아져 가지고 여기에 마모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근육 중에서 대체로 보면 무릎에서 발끝으로 가는 그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러나 근육이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약해진 것을 찾아내야 되는데, 약해진 것을 찾아내는 방법은 엑스레이나 컴퓨터로 되어지지가 않고, 아까 먼저 보여준 그 손으로 테스트하는 것처럼 힘의 테스트를 통해서 이 약한 근육을 찾는 것입니다. 이 약한 근육이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 약한 근육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근육을 찾아내지 못하고 이 상태에서 수술하게 되면 항상 F의 간격이 좁아가지고 다시 연골이 재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KSS 방법에서는 이 고장난 근육을 찾아냅니다. 그리고 이 엄지발가락이 힘이 약하다는 것도 압니다. 피가. 그래서 이 약한 근육을 찾아가지고 그 약한 근육을 다시 마사지 방법을 통해서 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ZA, ZB가 AB와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주게 될 때는 이렇게 폈던 관절이 똑바로 서서 이런 상태가 되어지면서 K 부분에 관절이 연골이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면은 이건 기계적인 거니까 이해가 쉽겠죠. ZB, ZD가 다시 대칭으로 돼서 다 대칭 상태로 근육이 강화되어지면은 이런 연골 상태가 K 상태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연골이 없기 때문에 자연 스스로 재생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 상태에서는 재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하면서 연골은 재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본적인 YP의 약한 근육을 강화시켜 놓지 않고 이렇게 평생 살아가기 때문에 연골이 재생이 되지 않고, 수술한 사람은 아무래도 이쪽이 이런 오리지널처럼 힘을 내지 못합니다. 그러나 YP를 ZB처럼 다시 강화시켜서 AP와 같아지게 될 때 이 빈 공간이 생겨서 빈 공간 때문에 다시 스스로 재생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K라는 부분에 다시 연골이 재생되어지면 다시는 이 관절염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왜? 근본적인 원인인 이 근육 약한 것을 강화시켰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참 설명이 잘 되죠. 척추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똑바로 이렇게 대칭으로 서야 될 사람이 이렇게 삐따닥하게 서는 겁니다. 그거는 이 발바닥부터 요추 5번까지 갖는 근육 중에 약한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 때문에 사람이 똑바로 서지 못하고 이렇게 삐따닥하게 해서 사가르트 1번, 요추 5번, 요추 10번 이 사이에 통증이 생겨지는 거예요. 왜? 삐따닥하게 해가지고 이 척추 중간에 있는 수용액이 척추 안에 있는 신경 뿌리를 눌러서 디스크가 생기는 것입니다. 엑스레이 이건 나타나지만은 이 근육 중에서 오른발의 근육이 어디가 약한가는 엑스레이 찾지 못하고 KSS 테스트 스본을 통해서 약한 근육을 찾는 것입니다. 이 약한 근육을 찾는 것이 근본적인 치료의 70%의 중요성을 차지합니다. 이 약한 근육을 찾아가지고 그 근육을 마사지 방법을 통해서 또 특수한 운동을 통해서 다시 강화시켜서 이 약한 근육이 이 상태로 되어지면 다시 똑바로 서서 요추의 디스크가 자연 스스로 치료되어지고, 이 원인이 제거되어서 그 약한 근육이 다시 보강되어졌을 때는 다시는 이 병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수술은 이 약한 근육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수술해 버리기 때문에 결국 이 원인은 항상 있어서 요추 5번이었다면 그 다음에 요추 4번, 3번, 나중에는 경추 7번, 6번에
이렇게 머리뼈도 이런 디스크를 만들게 됩니다. 그 원인은 이 오른쪽에 있는 근육이 왼쪽보다 약해서 이런 상태에서 빚어지는 아인의 법칙입니다. 곧 이 세상 모든 만물은 만유 인력에 의해서 당겨지는데 이 근육이 중력장에 대해서 힘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는데 그 어느 근육이 약한 거는 무의식 신경이기 때문에 자기가 허리 아픈 건 알아도 어느 근육이 약한지는 머리에서 찾아내질 못해서 힘 SS 방법을 의해 가지고 이 원인을 찾는 것입니다. 이 원인을 찾아서 이 약한 근육을 다시 오른쪽 왼쪽에 지메트리시로 만들어 주는 것이 치료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조금 이해가 되셔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 약한 근육을 찾는 거, 그리고 어느 근육이 다시 보강이 되어졌는가 하는 스폰스터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나가게 될 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신경 구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전부 이와 같이 약한 근육의 힘이 약하다, 근육의 움직이는 속도가 느리다, 그거는 전부 무의식 신경입니다. KSNS. 나중에 자꾸 반복되면서 똑같은 그림이 자꾸 반복되면서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번으로 해서는 이해가 되어질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